저는 오늘 이승만의 편승 외교라는 제목 주제로 스피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현 시대 가운데 안 좋은 프레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이승만은 미국에게 지나치게 의존했다. 이것을 뭐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냐면 친미 꼭두각시다 라고 아주 공격적인 단어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보수 우파 진영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많이 말을 하냐면 보수 우파들을 보면서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미군 기지에 실제로 쳐들어가서 행패를 부리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기 가운데 구해준 미군의 기지를 그렇게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승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승만 정권은 친미 반공주의에 집착해서 대한민국 내부 민주주의를 억압했다 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반공 광신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의 침투에 들어와 있는 이 주사파 세력들에서 이야기를 하면 음모론자 취급을 받는 그런 현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특별히 한 가지에 대해 깊이 다루기 원하는데, 이승만에 대한 거짓된 프레임 중에 친미 외세 의존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소국이, 그러니까 약한 국가가 독립을 해서 지켜나가는 방법은 세 가지로 간치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세에 전혀 기대지 않고 스스로 독립을 하는 겁니다. 독자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국가가 어떤 강대국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프랑스 그리고 미국의 간섭을 물리치고 북베트남 주도의 통일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소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이 강대국의 좋은 점도 받고 저 강대국의 좋은 점도 받고, 그래서 독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중립 외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또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라는 이 국가는 유럽 강대국들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이 나라랑도 함께 친하게 지내고 저 나라랑도 함께 친하게 지내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첫 번째 중립 외교도 선택하지 않았고, 첫 번째 독자 생존 전략도 선택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중립 외교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 딱 붙어서 미국 중심으로 독립하는 방법을 이승만 대통령이 선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친미, 외세, 의존이라는 프레임이 많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국가에 붙어서 독립하는 방법을 바로 편승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 편승 외교라는 것은 약소국이 생존을 위해서 강대국 중 한 국가에 딱 붙어서 체제 유지를 도모하는 아주 현실주의적인 외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는 저희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독도 그랬고 일본, 이집트, 필리핀, 그리고 오늘날의 국제 정세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랑 미국이랑 아주 단단하게 하나 되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승만이 왜 우리 스스로 독자 생존하지 않고 또 여러 국가랑도 친하게 지내지 않았냐면, 그 이유로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 약소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약한 국가였고 1945년 해방 직후에 국가 시스템 없고 군대도 없고 경제가 완전히 폐허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의 어떤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소련과 미국이 냉전 구도가 시작되던 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과 소련으로 나뉘던 때였어요. 그래서 중간 국가라는 것은 거의 없고, 만약에 미국이나 소련 중에 선택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버려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오늘 나누고 싶었던 주제인데요. 세 번째는 그 당시에 북한이 이미 소련과 하나 되어서 장악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북한과 싸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소련, 중국, 북한이라는 공산 진영과 대한민국은 싸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1945년 8월 해방 직후에 소련군이 북위 38도 이북 지역에 이
진주하면서 북한을 그냥 완전히 장악했었고, 그리고 김일성은 소련군 장교 출신이고 1945년 소련의 후원 아래에 평양에 등장해서 지도자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지도 아래에 북한 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이 되었고, 사실상 북한 내정이 소련의 군정 아래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전까지 주요 경제 정책, 토지 개혁, 경찰 체계, 교육 제도 모두 소련식 모델을 복제한 형태로 실제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대한민국은 북한과 만약에 싸우는 것이었다면 독립적인 자주적인 독립이 가능했겠지만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스피치를 정리할 텐데요. 이승만이 미국에게 언제나 가서 막 미국 말만 들었던 게 절대 아니에요. 이승만은 필요할 때마다 미국에게 맞섰고 때로는 자신의 뜻을 미국에게 관철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53년에 미국이 정전협정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정전을 끝내자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승만이 미국에 대해서 아주 독단적으로 반대하면서 반공포로를 모두 석방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불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되기 전까지 정전을 거부했고, 1949년에는 미군 철수에 반발하면서 적극적으로 미군에게 재주둔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은 미국을 단순히 추종한 사람이 절대 아니고 한국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미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외교가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여러 프레임 중에서 프레임이 아니라 맥락을 봐야 할 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선택한 편승 외교, 미국에 딱 붙어서 독립하자라고 했던 이 방법은 미국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존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승만에 대한 인식을, 그 전략의 본질을 이제 회복할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피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